혹시 매일 밤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애써 모은 재물이 새어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이유.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 그 서늘한 기운의 실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 시작부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매일 밤 제일 편안해야 할 잠자리 머리맡이라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그렇게 차버리고 있다는 건가요? 아유, 정말 등골이 오싹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운의 흐름까지 없는 건 아니죠. 최근에 저희가 몇몇 분들의 침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공간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잠자는 자리가 우리 삶의 기륭화복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옛 현인들께서 관호인문 이화성천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살이의 문의,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모습과 질서를 살피는 것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깊은 가르침이죠. 오늘 이 침실 이야기도요. 단순히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 전체를 다스리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습이 그게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야, 정말 깊은 뜻이네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침실이 사실은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니. 와,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첫 번째로 기운을 함께 믿겨볼 공간인데요. 이 사진으로만 봐도 참 정갈하다, 반듯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하나가 딱 제자리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그곳에 사시는 분의 성품까지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 보여주시려고 더 신경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본래 좀 맑고 단정한 기운을 가진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와, 정말요? 사진 한 장에서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는군요. 물건 몇 센티미터 차이에도 기운이 달라진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야, 선생님 안목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 댁은 더 손볼 곳 없이 완벽한 기운을 가진 곳이었나요? 허허, 거의 그랬지만 사람 사는 공간에 어찌 완벽함만 있겠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죠. 벽에 걸린 그 부엉이 가족 액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함이 느껴졌고요. 침대의 머리 바로 위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켜건 위치 선정도 괜찮았어요. 협탁 위에 필요한 물건만 간결히 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침실 전체를 감도는 그 온기 있잖아요. 따스한 기운. 이게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잠자리란 무엇보다 좀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아야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생기를 충전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조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침대 양쪽에 같은 모양의 협탁을 하나씩 두는 게 좋아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기운의 안정감을 위해서요. 지금 비어있는 오른편에 협탁을 하나 더 마련하시고 그 위에 너무 환하지 않은, 예를 들면 노란빛이나 주황빛 또는 그런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두시면 어떨까 하고요. 불을 딱 켰을 때 방 전체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침실의 기운은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그거 베개 옆이나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데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전자파 문제도 문제지만 기운의 흐름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협탁 위에 좀 거리를 두고 놓으시길 바랍니다. 체중계가 놓여 있던데 이건 풍수와는 별개로 자신을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의 징표로 보여서 긍정적입니다. 아하. 협탁 하나, 조명 하나로도 공간의 온기를 도하고 기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니,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을 이루는 거겠죠. 휴대전화 위치는 저도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공간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그 나무 느낌 많이 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댁은 작은 불상 같은 걸 모셔두고 기도하는 공간도 있던데, 이런 종교적인 물건들은 풍수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가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울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상이든 십자가든 어떤 성스러운 상징물이든 그 물건 자체에는 좋고 나쁨의 기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모시고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간절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그 상징물은 더없이 좋은 기운을 불러 모으는 통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성물이라도 그릇된 욕심이나 어두운 마음으로 대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기운의 근원은 결국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 댁의 경우 작은 방석하고 경전이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니까 매일 정성껏 기도하시는 듯 했어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선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할 수 있죠. 그리고 돌침대. 이거 질문 참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쓰시죠? 우리 조상들이 온돌방에서 생활했던 걸 생각하면 돌침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통마루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사람, 모든 집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집의 방향이나 터의 기운, 그리고 주무시는 분의 건강 상태나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침대에서 주무시면서 잠자리가 좀 뒤숭숭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찌뿌둥하고 불편한 기색이 느껴진다. 제가 보기엔 그런 기운이 조금 감지되는 듯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는 과감히 몸에 더 잘 맞고 편안함을 주는 침대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물건 자체보다는 그걸 대하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단 말씀?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과감히 바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댁에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창과 블라인드하고 침대 머리 사이 간격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침대 헤드를 벽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살짝 떼어내서 블라인드가 바닥까지 걸림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막힘없이 흘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블라인드, 이거 먼지 내려앉기 쉬운 곳이니 자주 먼지를 닦아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먼지는 탁한 기운을 머금기 쉽거든요. 네네. 청결은 기본이죠. 화장대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늘 맑고 투명하게 닦아서 좋은 기운을 반사하도록 하시고 화장품이나 자질구레한 소품들을 한쪽에 잔뜩 쌓아두기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펼쳐놓아서 먼지가 쌓여 정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본의 아이 사진 같은 것도 있던데 그냥 세워두기보다는 예쁜 액자에 정성껏 넣어서 걸어두거나 놓아두면 아이에게도 좋은 기운이 가고 보는 이의 마음도 훨씬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액자 하나에도 정성을 담으라는 말씀. 청결과 정리정돈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네요. 선생님, 세 번째 댁은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늘 동쪽은 생기가 솟아나는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잘하신 거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니까 만물의 생동하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길한 방향임이 분명하죠. 아마 저희 풍수학당에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부러 침대의 방향을 바꾸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은 참 가상하고요. 하지만 풍수 이론이 만고불변의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의 느낌이에요. 아, 느낌이요? 네. 똑같은 동쪽이라도 집의 구조나 주변 환경, 그리고 잠자는 사람의 타고난 기운에 따라서 그 영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만약 동쪽으로 머리를 두었는데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고 꿈자리가 사납거나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잠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 방향이 나에게 맞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곳, 거기가 바로 최고의 명당입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와, 이론보다 내 몸의 느낌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간은 좋은 기운을 모으기보다는 흩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다소 많아 보였습니다. 방 안에 인형이나 아기자기한 소품들, 풍수 관련 장식품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더군요. 아, 인형 같은 거요? 네, 물론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모으신 물건들이겠지만 안방, 특히 잠자는 공간은 우리가 하루의 노고를 풀고 내일의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하는 생명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맑은 기운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은 물건은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물건들의 절반 정도로 과감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쁘다고 무조건 두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놀이개 같은 장식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 덜어내서 공간에 숨 쉴 틈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안방에 놓인 TV. 이게 참 편리함을 주긴 하는데 숙면에는 여러모로 방해가 됩니다. 단순히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꺼진 TV 화면은 마치 거울처럼 작용해서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기운을 반사하며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웠을 때 TV 화면이 바로 보인다면 더욱 좋지 않죠. 어머, 정말요? 꺼진 화면도요? 네. 부득이하게 안방에 TV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잠잘 때는 반드시 천이나 덮개로 화면을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당신의 기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TV 주변 역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정리해서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아, TV 덮개 그거 꼭 해야겠네요. 저도 가끔 켜놓고 잠들 때도 있는데. 앞서 첫 번째 댁의 침실에 온기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죠. 이렇게 공간의 기운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지나치게 밝거나 차가운 느낌의 조명보다는 따뜻한 색감, 예를 들어 상아색이나 연한 황토색 갓을 씌운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 켜두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에 온화하고 안정된 기운을 불어넣어주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따뜻한 불빛 하나가 방 안의 냉랭한 기운을 사르르 녹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것 같고요. 작은 소품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혹은 두 번째 댁 화장대처럼 자잘한 물건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 어렵다 싶으면 결이 곱고 차분한 색감의 나무로 만든 수납함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단정히 정리해주고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니 화장대 위를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맑은 기운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정리정돈만 잘해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늘 강조하셨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겠군요. 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침실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우리 집 이야기인데? 혹은 우리 집도 저렇게 한번 바꿔볼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에도 분명 적용해 볼 만한 지혜들이 있었을 테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구조가 좀 특이한데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 하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네, 선생님. 분명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어떤 기운을 품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싶었던 경험이나 선생님, 저희 집은 침대 옆에 바로 화장실 문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와 같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분명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풍수학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나 개인적인 공간의 기운 흐름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동명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두시면 오늘처럼 특별한 기운 진단 기회나 삶에 도움이 되는 풍수 지혜들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망설여질 때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꿈꿀 때 동명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지혜가 담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필수겠지요. 혹여 저희 풍수학당의 가르침에 더 깊이 공감하시고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함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후원자분들께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과 특별한 소통의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생명차와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안방, 우리의 침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일의 희망을 잉태하는 에너지의 심장부입니다.
오늘 살펴본 모습들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자연의 이치와 기운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을 거울 삼아 잠자리를 정갈하게 정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청결과 정돈, 그리고 온화한 기운을 채우려는 노력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욱 평온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지혜와 따뜻한 가르침으로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저희 풍수학당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기운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 지갑 속 지폐의 색깔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좌우하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 과연 부자들의 지갑에는 어떤 색깔의 돈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당신의 지갑은 돈을 밀어내는 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갑 속에 감춰진 부와 가난의 갈림길, 그 누구도 속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재물운의 핵심 비결을 다음 풍수학당에서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